갱신해서 보증금이 올랐는데 그 차익을 제가 입금 안 했던 거예요. 그럼 쌓이면은 그게 그쵸. 3개월치가 되면 그렇죠. 계약 해지의 요건이 갖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로인이 이제 다른 주소로 갈 뻔했어요. 지금 사무실 이동해서.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대표님?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 저도 깜짝 놀라서 바로 제가 임대인한테 잠시 카메라 물어봤어요. 끄고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주제는 저희가 정말 많이 상담하는 주제잖아요. 임차인의 계속된 월세 미납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입니다. 오히려 임대인분들이 당황하세요. 이거 월세를 안 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뭐 차일피일 내겠다 연락하면 조금 늦었어요. 여기 물건값 들어오면은 바로 납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몇 달씩 밀린 다음에 저희한테 오시기도 하잖아요. 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단계별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개월의 월세를 이제 미납한 단계거든요. 이때 임대인분들이 방식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까먹었겠지라고 하면서 기다리시면 그게 나중에 다 타임 연체에 지연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한 달 밀렸다 그러면은 집주인은 뭘 해야 될까요? 우선 이 단계에서는 미납한 사실을 명확히 통지를 해야 돼요. 임차인이 모를 수도 있거든요. 임차인이 정상적인 임차인일 수도 있고 비정상적인 임차인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정상적인 임차인이라면 죄송합니다 바로 넣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넣을 거예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요.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임차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일부러 안 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증거도 좀 확보를 해 두셔야 되고요. 지금 시점에 임차인이 월세를 한번 연체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통보를 해주고요. 문자, 내용 증명, 카톡, 어느 방식이든 상관없어요. 이 단계에서는. 최소한 문자로 통보는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 달 밀렸습니다 라고 기록을 남기는 행위가 결국은 2개월치가 밀렸을 때 효력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첫 번째로 문자를 보내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인 임차인과 비정상인의 임차인을 구분하기 위함도 있고요.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도 있고요. 나중에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납한 내역을 명확히 통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지급할 건지도 같이 기재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자 내용에 월세 미납하셨습니다. 미납된 월세 입금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오늘 입금이 안 된다면 언제까지 입금을 하실지 기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결국 1개월치 밀렸을 때는 통지 정도만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기록을 남기는 건 결국 2달치 이상의 월세가 밀렸을 때 힘을 딱 발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2번 이상 연체하면 이제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비정상적인 임차인이기 때문에 네. 조치를 취해야 돼요. 네. 만약에 2기 이상 연체를 했다. 그러면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회수를 목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단순히 이제 문자로 보낼 때는 지났어요. 이제 내용 증명으로 정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아요. 주택의 경우에는 2기 이상 이제 월세가 연체되면 이제 해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상가, 오피스텔 경우에는 3기 이상 차임 연체되면 해지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2기 이상 연체했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1기 이상 차임 연체했을 때 통보까지 했으니까 이제 그건 이제 알고 연체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면 이제 내용 증명으로 정식을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그 내용에는 이제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이제 기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문자로 보내는 거랑 내용 증명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문자 안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봤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문자도 일금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일금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이 사람이 이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에는 수신을 언제 했는지 명확히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이제 보증금이 얼만큼 남아 있는지 그것도 계산을 해야 돼요. 만약에 계속해서 월세를 연체했을 때 이제 언제까지 보증금이 전액 공제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만약에 10개월 뒤에 보증금이 전액 공제된다? 그럼 10개월 이내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 해결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내가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공제할 돈이 없어지니까. 그럼 피해가 커지는 거죠. 2기 이상이라고 법에는 돼 있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뭐가 이득이지? 만약에 1월달치를 밀렸어요. 근데 2월달치 내일 날짜 직전에 한 달치를 내. 그러고 또 2월달치를 또 밀려. 그러면 이거 2개월치 밀린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거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이제 연체된 게 아니고요. 2기 이상 차임 연체는
2개월치의 월세의 총액을 이제 연체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세가 뭐 100만 원이라 칩시다. 100만 원이면 2기 이상이면 200만 원이 월세가 연체되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연속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총 금액이 200만 원이 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550만 원씩 두 번 연체했다 칩시다. 네. 두 번 연체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2기라고 해서 두 번이 아니라 이제 2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200만 원이니까 두 번 연체했다 하더라도 50만 원씩 두 번 연체하면 100만 원 연체한 거잖아요. 네. 그럼 해지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러면 찔끔찔끔 갚아가면서 100만 원씩만 밀리는 경우에는 2기 이상 밀렸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2기 50만 원 두 번 연체를 한 상황에서 또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100만 원씩 다 돼요. 그러면 이제 해지가 못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반드시 연속해서 미납해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 2월에 50만 원씩 연체를 했다. 그럼 못 하잖아요.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러다가 3, 4, 5 계속 잘 냈어요. 잘 내다가 11월, 12월에 또 각 50만 원씩 연체했다. 그러면 12월에 연체된 그 시점에 이제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내가 실수했어. 1개월치씩만 계속 밀리고 싶었는데 놓쳤네? 2개월치가 밀려버렸네? 하는 순간에 임대인이 그러면 그때 해지 통보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임차인이 그걸 깨닫고 1개월치를 딱 갚아버렸어. 그러면 해지가 안 되는 걸까요? 안 됩니다. 차임이 연체됐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2기 이상 차임 연체, 상가의 경우에는 3기 이상 차임 연체됐을 때 해지 통보를 해야 도달이 돼야 그때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상담한 사례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었어요. 2기 이상 차임이 연체되자마자 카톡으로 쐈어요. 쐈는데 1금 1 안 없어지는 거야. 안 없어지는데 임차인은 본 거죠, 이제. 미리 보기로. 미리 보기 되잖아요. 미리 보기가 그냥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입금 확인 안 하고 입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뢰인은 뻥찐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협의로 인해서 마무리가 잘 된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임차인이 머리를 쓴 거고요. 거꾸로 이제 저희 의뢰인 중에서 내보내고 싶었던 경우가 있어요. 재건축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은데 임대차 기간이 한 3년 남은 거예요. 3년 남아서 3년 동안 재건축을 할 수가 없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입금을 안 하는 거예요. 입금을 안 했는데 왠지 임차인이 모르고 입금을 안 한 것 같은 거예요. 왠지 잘 됐다. 네. 기다려야지. 조용히 기다려야지. 그렇죠.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저희가 말씀드린 거 보면 1개월이 통보해야 되잖아요. 네. 통보 안 한 거 일부러. 일부러 안 했고 2기 이상 차임이 연체된 거예요. 연체되자마자 바로 문자로 통보를 합니다. 근데 읽었어요, 그 사람은. 입금 확인이 됐어. 너무 당황해하는 거예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입금을 했어요. 네. 근데 저희도 죄송하지만 이미 해지 통보 효력은 발생을 했습니다. 퇴거해 주세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임차인은 인테리어 비용을 뭐 수억 원 써서 들어와서 이제 쓰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간발의 차이로 결국 나갔습니다. 이게 너무 미묘한 차이기 때문에 정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인데 밀렸다고 해서 해지가 바로 되는 건 전혀 아니고 이제 집주인, 건물주가 통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 통지를 또 도달이 됐느냐 이게 또 쟁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미묘한 문제가 생기기 직전쯤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 월세 가능하면 자동 이체를 좀 해주세요. 바쁘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 나간 그분도 잊어버렸었던 거예요. 그러면 수억 원 인테리어 손해보고 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상담했던 사건 중에는 자동이체를 해놨어요. 근데 자동이체 기간이 처음에 설정할 때 1년이면 1년, 뭐 매월 며칠에 입금한다, 뭐 3년이면 3년, 5년 이렇게 정해놓잖아요. 근데 임대차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걸 까먹은 거야. 그래서 안 들어가고 있었던 거를 모른 채로 뒀는데 다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명도에 대해서. 그걸 임대인이 조용히 기다리고 계시다가 3개월이 딱 되는 순간 바로 내용 증명 딱 날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은행에서 항상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임차인들은. 저희도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갱신해서 보증금이 올랐는데 그 차익을 제가 입금 안 했던 거예요. 차익을 조금 덜 입금했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무런 통보가 없어요. 그럼 쌓이면은 그게 그렇죠. 3개월치가 되면 그렇죠. 계약 해지의 요건이 갖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로인이 이제 다른 주소로 갈 뻔했어요. 지금 사무실 이동해서.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대표님?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 저도 깜짝 놀라서 바로 제가 임대인한테 잠시 카메라 끄고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임대인한테 먼저 연락했다니까요. 아, 우리 월세 이 금액 아니에요? 낮은 금액 내고 있는데 그게 잘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니까 그제서야 금액이 좀 부족하네요.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분을 생각했던 거 아닐까요? 충격적인 사실인데. 만약에 해지됐으면 해지되지. 권리금 못 받지, 갱신 청구 못 하지, 최악의로 되고 있죠.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저희도 지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숭이도 뭐 나무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극적. 조금 더 논의를 추후에 해보시고요. 촬영 마치고. 일단 집이든 상가든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2기든 3기든 밀렸다. 그랬을 때 따라락 한번 정리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완전히 받아낼 수 있는 방법. 3기 이상 차임이 연체됐을 때와 관련된 건데요. 3기 이상 연체되면 이제는 막 가자는 거잖아요. 이제 문제까지 보냈고 내용 증명 보냈는데 또 가만히 있다. 가보자는 거니까 가야죠 이제. 그러면 이제 계약 해지 통보가 됐으니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명도 소송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임차인 너가 차임 의무를 계약상 의무를 지급하고 있지 않으니 나가라는 거거든요. 이제 내보내는 소송이에요. 그 명도 소송을 하실 때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거 이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도 반드시 같이 하셔야 된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50대 여성분의 임차인인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20대 남자 집만 있었다. 그런 경우는 다시 소송하셔야 돼요. 소송 2번 하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미납된 사람은 계속해서 월세를 안 내거든요. 그러면 그 차임을 지급하라고 하는 소송도 그 청구 취지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거 안 적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실제 상담했던 사례인데 저희 의뢰인이 왔는데 판결문을 보니까 퇴거는 됐어요. 명도는 됐어요. 명도는 됐는데 차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다시 소송해야 되잖아요. 네. 변호사분이 그걸 빠뜨린 거예요. 아니 월세를 계속 미납하고 있으면 미납한 월세를 지급한과 동시에 퇴거할 때까지 차임을 지급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다시 오셔가지고 다시 선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임대인분들이 명도 소송 너무 오래 걸리는데 확 그냥 내가 전기 끊고 물 끊고 그래서 쫓아내면 안 되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죠. 정말 많이 물어보시죠. 임대인이 가장 하면 안 되는 3가지가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그거예요. 이제 단전 단수. 못 살게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전기도 끊고 물도 끊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무조건 끊으면 안 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상가 건물에 해당되는 사례인데요. 월세가 1,000만 원 계약이었어요. 단전 단수 당시에는 이제 이미 계약이 만료된 상태였고 월세 체납으로 이미 보증금이 다 공제된 상태였어요. 안 나가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단전 단수하겠다. 고지도 한 상태였어요.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임대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이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월 300만 원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제 단전 단수 당시에 계약 기간이 9개월 정도 남았었어요. 그래서 보증금도 한 7천만 원 정도 남은 상태였어요. 근데 월세는 연체되긴 했죠. 연체해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단전 단수를 한 거예요. 이 경우에는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면서 업무 방해죄로 유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단전 단수는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유죄가 인정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2번째는 이제 무단 출입해서 짐 빼는 거예요, 짐 빼는 거. 그냥 열고 들어가서. 네, 저 악질 임차인의 짐이 있는 것 자체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든요. 예전에 이제 모르고 우리 의뢰인의 상대방이 짐을 진짜 뺀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자백을 하더라고요. 저랑 통화하면서 내가 가서 짐을 뺐다 하시더라고요. 제 폰은 녹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소를 했어요. 네. 주거침입이잖아요. 주거침입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순순히 나오면서 이제 보증금 전액 돌려주고 변호사 비용까지 다 받아냈습니다. 아마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4번째는 이제 보증금에서 과도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 원상회복 비용으로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금액을. 어떤 좀 특이한 임대인분은 너 때문에 내가 극심한 스트레스 받았기 때문에 위자료까지 공제하겠다 라고 하면서 공제하고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애매한 금액을.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임차인이 오히려 공격할 수 있는 또 빌미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요즘은 임차권 등기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임차권 등기 명령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공제했으니 그거 다 증거를 첨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하면 이제 새로운 임차를 못 받게 되는 거고 법적 소송 가는 거죠. 보증금도 거의 까먹었고 분명히 나가야 되는데 만기도 지났고 월세도 안 내는 이 사람이 계속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불법 점유 아니냐, 내 집 내가 찾아오겠다는데 왜 그 긴 소송을 해가며 변호사 비용을 들여야 되냐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법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게 싫으시면 미리 해두셔야 되는 게 재소전 화해. 아, 그렇죠. 재소전 화해 절차를 미리 밟아 놓으시면 재소전 화해 명령문 자체로 바로 집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판결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으셔도 재소전 화해 신청해 놓은 것 자체로 그냥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재소전 화해 신청 많이 하고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보면 재소전 화해 신청 링크가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월세 연체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엄청 넓어지는 거거든요. 즉시 계약을 해지통보할 수 있지. 계약 갱신 청구권 거절할 수 있지. 상가의 경우에는 권리금 안 줘도 되지. 엄청난 거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월세 연체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자동 이체를 하셔라. 그리고 금액을 꼭 정확히 산정하셔라. 우리처럼 불축에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유의해 주시면 이제 문제없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임대인 입장에서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달 정도는 누구나 실수로 밀릴 수도 있어요. 사정이 너무 어렵거나 혹은 뭐 착각을 해서 밀릴 수도 있는데 2달 이상 넘어가면 이거는 싹수가 노란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때 바로 변호사 찾아오셔야 돼요. 뭐 그거를 6개월, 1년치씩 기다려주시는 마음 넓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그때 오시면 보증금을 이만큼 까먹고 이미 마음을 상할 대로 상한 상태에서 그때 소송 시작하면 아무리 짧아도 6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그런 상황은 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기 때문에 쎄하다 할 때 바로 조치 시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 월세를 미납하는 최악의 확진 임차인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시기별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알짜 정보를 정리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